서울의 직구 쇼핑몰 장바구니에 마음에 쏙 드는 태블릿 PC를 담아두고 월급날만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분명 저번 달에는 1000달러짜리 기계가 한국 돈으로 110만 원이었는데 오늘 결제하려고 보니 140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른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게 사장님이 몰래 가격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저 얄밉게도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환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한 경제 용어 같지만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물건처럼 사고 팔 때 매기는 돈의 가격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 하나를 1000원에 사듯 1달러라는 초록색 종이를 1400원에 사는 겁니다. 사과 농사가 망해서 사과가 귀해지면 가격이 훅 오르죠? 환율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찾으면 몸값이 비싸지고 안 찾으면 떨어집니다. 횟집 메뉴판의 시가처럼 24시간 내내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뭔가 덜 설명한 것 같고 성의 없어 보이나요? 이런, 우리 별별 Y가 그럴 리가요. 전 세계 거대 은행들이 0.001초 단위로 타자를 치며 진짜 환율을 정하는 소름 돋는 이야기는 3편에서 아주 딥하게 파헤쳐 드릴 거란 말씀? 일단 지금은 돈도 사고 파는 물건이다. 요것만 딱 기억해 두자고요. 아무튼 지금이야 전 세계가 달러를 시가로 거래한다지만 옛날에는 도대체 무엇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썼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인류가 공통으로 믿고 썼던 화폐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수많은 광물 중에서 인류는 왜 하필 금을 선택했을까요? 처음부터 금을 쓴 건 아니란 말이죠. 돈이 없던 아주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욕망의 쌍방일치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를 먹고 싶어서 어부를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부는 사과가 아니라 집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래는 실패합니다. 나는 집신을 가진 사람을 찾아 하루 종일 온 동네를 헤매야 하거든요. 너무 불편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소금이나 쌀, 조개 껍데기를 중간 다리인 돈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쌀은 며칠 만에 벌레가 먹어 썩어버리고 귀한 소금은 비가 오면 솜사탕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누군가 해변에서 새로운 조개 껍데기 군락지를 발견해서 수레로 퍼오기 시작하면 동네의 조개 껍데기가 너무 흔해져서 돈의 가치가 폭락해버렸습니다. 최초의 인플레이션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썩지도 녹지도 흔해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18개의 원소를 모두 모아놓고 화폐 오디션을 열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산소나 수소 같은 기체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으니 1차 탈락입니다. 물에 닿으면 펑 터져버리는 리튬이나 방사능을 뿜는 우라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튼튼한 금속은 어떨까요? 철이나 구리는 너무 흔해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녀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 붉게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탄소 덩어리는 망치로 깨면 가루가 되어버려서 100원, 10원 단위로 예쁘게 쪼갤 수가 없었거든요. 백금은 고대 인류의 불가마 기술로는 도저히 녹일 수가 없었고 은은 공기 중에 황성분과 만나면 까맣게 변색됩니다. 결국 수천 년의 시간 앞에서도 절대 녹슬거나 변하지 않고 불에 녹여 동전으로 쪼개기도 쉬운 금이 최후의 승자가 된 겁니다. 금은 1g만 있어도 무려 3km 길이의 얇은 선으로 길게 뽑아낼 수 있을 만큼 가공하기가 쉽잖아요. 게다가 지구 전체에 흩어진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흔해질 일도 없는 완벽한 물질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직감적으로 찾아낸 이 완벽한 성질은 21세기 최첨단 기술에서도 그대로 증명됩니다. 전기가 기가 막히게 잘 통하면서도 절대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심장인 반도체에는 반드시 진짜 금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주를 날아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사의 헬멧에도 강력한 태양열을 반사하기 위해 금 코팅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이렇듯 완벽한 화폐의 자격을 갖췄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소 한 마리를 사거나 집을 사려면 무거운 금덩이를 수레에 싣고 가야 했거든요. 산길을 가다가 도둑이라도 만나면 전 재산을 다 뺏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에서 가장 튼튼한 쇠금고를 가진 금쇠공업자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금쇠공업자에게 무거운 금을 안전하게 맡기고 대신 이 종이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줍니다 라고 적힌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목욕탕 번호표처럼 가벼운 이 종이 쪼가리가 바로 지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보관증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달러로 진화했는지 2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무거운 금 대신 동네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쇠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종이 보관증을 받아 돈처럼 쓰기 시작한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탕 번호표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지폐의 탄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쇠공업자들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무거운 진짜 금을 찾으러 금고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종이 보관증만으로도 시장에서 국밥을 사 먹고 소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 틈을 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금쇠공업자들은 은밀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금고에 없는 가짜 보관증을 몰래 더 찍어내서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금고에 진짜 금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지만 않으면 이 가짜 종이들도 진짜 돈처럼 세상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단 말이죠. 이 꼼수가 바로 오늘날 은행이라는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을 사람 모두가 동시에 몰려와 내 금을 당장 돌려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고는 텅 비어 있으니 그야말로 파산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훗날 전 세계 규모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가 폭탄을 맞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다 무너졌고 당장 먹을 식량과 싸울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졌죠. 하지만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 본토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공장 굴뚝에서는 평화롭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팔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미국뿐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은 나라들은 애지중지 모아뒀던 진짜 금을 싹 다 긁어서 미국에 갖다 바치며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무렵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무려 70%가 미국의 금고로 싹쓸이되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부자가 된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라는 곳에 세계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종이돈 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당 35달러로 무조건 바꿔줄 테니 달러를 세계 공통돈으로 쓰자고 말이죠. 금고에 금이 꽉꽉 찬 미국의 굳은 약속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하고 자신들의 화폐를 달러에 딱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한국 돈 1,000원은 무조건 1달러라는 식으로 바위에 글씨를 새기듯 환율을 평생 고정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환율제입니다. 환율이 매일 바뀌지 않으니 수출입하는 기업들도 계산하기 편하고 세상은 아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렇듯 달러가 기축통화의 왕좌에 오르며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평화는 미국의 욕심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필요해진 미국은 옛날 금쇠공업자들이 했던 그 꼼수를 똑같이 부리고 맙니다. 창고에 있는 진짜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 종이를 몰래 마구 찍어내어 펑펑 쓰기 시작한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시장에 달러가 비정상적으로 넘쳐나니까 눈치 빠른 유럽 국가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을 전혀 믿지 못하고 심지어 군함을 뉴욕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가진 달러를 몽땅 진짜 금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프랑스가 금을 빼가자 불안해진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 달러를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규모의 뱅크런이 터진 겁니다. 금고가 텅텅 비어갈 위기에 처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폭탄 선언을 날립니다. 오늘부터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린 닉슨 쇼크의 발생입니다.
이 선원 하나로 단단했던 고정환율제라는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렇듯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깨졌다면 금을 담보로 하던 달러 지폐는 당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전 세계 1등 화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 미국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그리고 고정환율제가 박살난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대망의 3편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며 세계와의 약속을 뻥쳐버린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금이라는 든든한 담보가 사라졌으니 종이 쪼가리인 달러는 당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무너져가는 달러를 구원할 아주 기가 막힌 대체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1974년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은밀하고도 강력한 거래를 맺죠. 우리가 최첨단 무기로 너희 왕실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앞으로 전 세계에 석유를 팔 때는 무조건 달러만 받으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 한 번의 악수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산업사회에서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석유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거든요. 놀이공원 안에서는 무조건 전용 토큰만 써야 하듯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싫든 좋든 반드시 달러를 구해서 창고에 쟁여둬야만 하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보증수표의 담보가 금에서 검은 황금인 석유로 바뀌었을 뿐 달러는 끄떡없이 세계 최강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달러는 석유라는 백을 믿고 살아남았지만 반대로 나머지 나라들의 돈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단 말이죠. 예전에는 금이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고 바위에 새기듯 환율을 고정해뒀는데 닉슨 쇼크로 닷줄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가격을 묶어둘 명분이 사라지자 결국 각 나라의 돈들은 거친 바다 위를 제멋대로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변동환율제의 시작입니다. 돈의 가격이 바닷가 횟집 메뉴판의 시가처럼 시장에서 그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널뛰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 원화를 많이 찾으면 원화 가치가 쭉 올라가고 경제가 흔들리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1달러에 1,450원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누가 타자로 쳐서 띄우는 걸까요? 전 세계 은행장들이 비밀 채팅방에 모여서 투표로 결정하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온라인 경매장에 있습니다. 주식은 한국 거래소처럼 정해진 건물이 있지만 외환시장은 뚜렷한 건물이 없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런던, 도쿄 등 전 세계의 거대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컴퓨터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통신망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만 무려 9천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 엄청난 네트워크 안에서 1초에도 수만 번씩 달러를 1,450원에 사겠다, 1,451원에 팔겠다 하는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 수많은 주문을 0.001초 단위로 쉴 새 없이 매칭시켜줍니다. 그 순간순간 딱 하고 거래가 성사된 최신 평균 가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현재 환율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이렇게 0.001초 단위로 널뛰는 시가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 수수료가 아깝다면 전 지구인이 그냥 지구 코인 하나만 쓰면 모든 게 평화롭지 않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면 경제에 끔찍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금리와 통화량이라는 국가 경제의 온도 조절기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얼어붙은 방은 히터를 틀고 뜨거운 방은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로화를 묶어 쓰는 유럽을 보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경제 위기가 온 그리스는 당장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히터가 필요한데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는 독일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에어컨을 3개 틀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거든요.
결국 화폐가 통일되면 내 맘대로 내 나라의 경제를 살릴 무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듯 긴 이야기를 거치고 나니 이제 환율이 왜 매일 바뀌는지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고정환율제라는 평화로운 바위가 깨진 이후 환율은 단순한 교환 비율이 아니라 국가들의 치열한 실시간 경제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직구할 때 우리를 빡치게 하는 그 숫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 게임 결과물이란 사실. 오늘의 별별 지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주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